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같은데 왜 그래?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왜 그러지? 요시각자? 언니 그럼 강남으로 다닐 거예요? 7월 8일 날 네. 60갑자 수업 시작할까 하거든요. 아, 네. 강남에서. 네? 강남. 아, 8주. 관심 있으면 오세요. 11시. 아직 시간은 안 정했어요. 11시부터 할지 오후 4시부터 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11시가 더 좋아요. 네? 11시가. 네? 올 거예요? 몇 시 출발? 네?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부담스럽네. 시간이. 하여간 유튜브에다가 올려보고 네. 하는 걸로 하고. 요번 주는 뭐 한다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4주를 올려놓고서 풀이하게 나갈까요? 아니면은 육친을 하나하나 되새겨 주는 게 나을까요? 육친? 뭘? 네? 육친. 지난주에 육친을 하긴 해요. 네? 지난주 육친을 조금 더 복습하긴 했거든요. 지금 쓴 거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각 날마다 오는 거하고 비견날, 겁쟁날, 식신날, 상관날 어떤 일들이 자기한테 벌어지는지를 네?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관성. 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알고 있죠? 나누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주체가 되는 거는 어디라 그랬죠? 비식제. 네, 여기가 자기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여기는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갑일주인데 경날을 만났어. 그러면 경이면은 뭐가 되죠? 자, 한 칸 간 거는 식신상관, 두 칸 간 거는 재성, 세 칸 간 거는 간성, 네 칸 간 거는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랑 같은 건 비견.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금이라고 하지 말고 갑을 만났을 때, 을을 만났을 때, 병을 만났을 때, 정, 무, 기, 경, 신, 인, 개. 자, 이렇게 10가지의 날을 만날 수도 있고 10가지의 월을 만날 수도 있고 10가지의 년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갑을 만났다고 쳐봐요. 네? 갑일주가 갑날이야. 그러면은 자, 어제 뭔 사건이 많았다 그랬죠? 어제 네. 어제 뭔 일이 있었어?
꼭 하고.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뜬금없는 일이 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경이. 오, 천재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일지를 봤어요? 네. 그죠? 경인날이었잖아요. 예? 이런 날이 있을 거고, 만약에 무진날이 있을 거고, 그죠? 뭐 갑신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자날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날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갑신은 위 아래가 어때요? 위에는 목이죠? 밑에는 금이죠? 그러면은 금금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거는요. 무진 그러면 어때요? 위아래가 같죠? 네? 만약에 오늘이 경신날이라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위아래가 같죠? 같다라는 거랑 이렇게 극하는 거랑 차이점이 어떨까요? 네? 극하는 날은 그래 우리 사이좋게 놀자 그럴까요? 아니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놀까요? 그렇죠. 경인날 자체가 머리는 가을을 생각하는데 현실은 봄이 왔대네. 그죠? 뜬금없잖아. 그죠? 옛날에 혹시 1950년도가 무슨 해였는지 아세요? 네, 경인년이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해가 경인년이었다고요. 네?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 경인날이었죠. 이 경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위에는 금을 생각하는데 현실은 봄이라며. 그러면은 뜬금없는 짓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봄에 가을에 추수를 하겠다잖아. 봄에 어떻게 추수를 해?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는 짓이 벌어질 수 있는 게 경인년이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요, 이제 역학을 조금씩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항상 인생의 중대한 사건들은 언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충이 왔을 때 인생에 뭐 전환점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꼭 충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합이 올 때도 그래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올해가 자년이죠. 경자년이잖아. 올해 경자년이죠. 예? 그러면 이 자년에 삼합이 되는 시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만약에 신, 진 이렇게 해서 신자진이 확 짜져있면은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사건 사고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이렇게 신자진이 짜졌을 때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년이죠. 근데 지금은 무슨 달이에요? 5달이죠. 그러면 지금의 주인공은 자가 될까요? 5가 될까요? 네? 이런 원래 저녁 12시의 기운이 쫙 뿌려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달은 5라는 기운이 뿌려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운이 왕인 거야. 운이 여기 시원해요. 앞에 앉아. 나 자세하게 봐도 돼. 예? 자, 5가 주인공이 된 거야. 예? 그죠?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 인날이었죠. 그러면 인호술이 굉장히 세게 합국이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합국이 만들어질 때 사건 사고가 좀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거기에다가 경인이라는 기운 자체가 조금 뜬금없는 기운은 맞아요. 그죠? 그럼 오늘은 6.25가 몇 년 갔죠? 6.25가 몇 년 동안 진행됐어요? 자, 그렇지. 봐봐요. 경인 다음이 뭐였죠? 경 다음에 신묘. 그죠? 그러면 이 간지 자체도 뜬금없잖아. 신묘도 위아래가 완전히 금이고 여기 목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임진. 그죠? 임진도 위아래가 극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기운이
모든 기운이 마무리되는 기운이 진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왜냐면 임묘진 이렇게 끝난다고 봐도 되고 여기 바로 전에 있는 기운이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민이라는 간지, 어제 그 뜬금없는 일들 이런 거는 다 이런 간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인이라는 간지를 일주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인 간지들 많이 봤죠? 그러면 이 사람 또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짓들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네? 얘는 위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원래 얘는 금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금이 누가 제일 좋아요? 금생수. 아니 당연히 신유술이라는 뿌리가 와줘야지 좋은 거잖아. 근데 신유술에 완전히 반대 기운이 목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가 절단났다 그래가지고 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절지. 절지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절단을 낸대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가 뭐죠? 금, 수, 목. 두 칸 같죠? 두 칸 같잖아. 두 칸 가면 뭐라 그랬죠? 재성이잖아. 그러면은 재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절단낸다며. 절단낸데 뭐를? 재성을. 돈을 절단내네? 돈을 절단낸다라는 거를 통변 한번 해봤어요. 이 친구는 경인간지는 한번 네? 돈을 왕창 벌었다가 왕창 까먹을 수 있는 근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지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느낌이 왔나요? 네? 다시. 금이잖아 얘는. 금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린다? 신유술에다가 뿌리를 내려야지 자기가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기운인 임묘진을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이 없죠. 근이 없다라는 거는 절지라고 얘기해요. 절지. 네? 12운성에선 절지라 그래. 그러면 절지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절단 내겠다라는 거예요. 절단을 낸다라는 거는 지금은 재성 그래가지고 돈을 절단내는 거지만 만약에 다른 육친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뭐 부인을 절단낼 수도 있는 거고 시어머니를 절단낼 수도 있는 별을 갖고 있는 게 경인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오나요? 네. 그런 육식합자를 언제 한다고요? 7월 8일부터 수업할 거예요. 네? 육식합자. 경인 이거는 뭐 경인을 그냥 딱 보면은요. 네? 한마디 그냥 딱 던질 수 있는 게 경인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경솔한 인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 봄에 가을을 추수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경솔한 거예요. 그러면 경솔하면 돼 안 돼? 경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애우는 법이 경솔한 인간 이렇게 애우시면 된다고요. 네? 그거를 육식갑자를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진이야. 무진. 그럼 무진을 한마디로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말이 뭐죠? 무진장세. 그럼 무진장 센 놈이죠. 왜 무진장 센지는 예? 무진이라는 건 괴강살도 되고요. 백호대살도 돼요. 괴강살 들어보셨나요?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괴상한 능력. 자, 괴상한 능력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괴상한 능력은요.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성격으로는 괴상한 성격이래잖아. 그럼 손깔머리가 어떻겠어요?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묵 하고 있다가 한번 열받으면은 열변을 토하는 여자가 무진일 줄 알고 보셔도 되겠죠. 거기다 무진은요 또 홍염도 깔고 있어요. 에? 홍염살 들어봤나요? 도화살은 어떤 거예요? 도화살은 내가 꽃향기가 나는 거잖아. 이렇게 꽃향기가 나는 거야. 에? 그래서 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네 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걸 가리키는데요. 홍염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사실은 이 진이라는 게 진에서 누가 죽죠? 진자진 해가지고 임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얘는 돈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창고를. 그럼 돈창고를 갖고 있는데 홍염의 돈창고네? 그러면 뭘로 돈 번다라는 거야? 웃음을 팔아서. 오, 천재십니다. 웃음을 팔아서 돈 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진일주들이. 에? 근데 그 돈을 내가 다 장악한다. 남한테 줘야 된다. 이거는 남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진에 이제 지장감 배우겠지만 을개무라는 친구들이 여기 같이 여기 진에 타고 있어요. 을개무가. 근데 이 개수가 돈이거든요. 그죠? 토, 금, 수. 두 칸 같잖아. 그래서 개수가 돈이야. 예? 근데 이 돈이 내 돈이에요? 이 무토 돈이야? 그럼 무토 돈이죠. 나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남한테 뺏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진일주가 무진장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무진장 크게 돈을 까먹을 수 있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응? 그래서 일주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딱 들으면 그 간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만약에 신묘라고 해 있잖아. 신묘. 안녕하십니까. 자, 신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신묘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 신묘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이 일지에 자기가 깔고 있는 거는 자기의 뭐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주특기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사람이야?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용 같은 짓을 할 때 사람이 되는 거고요. 무진일주는. 경인일주는 내가 호랑이 같은 짓을 할 때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신묘는 내가 토끼 짓을 할 때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끼 그러면은 좀 우스워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붙인 게 현재라는 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현재적인 성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돈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느낌, 촉 이런 게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이 토끼라는 글자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번에 그랬죠? 자, 그러면 무진일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뭐가 돈이야? 오, 천진다. 딩동댕. 이제 졸업해도 되겠어요. 네? 이제 앞으로 3주밖에 안 남았는 3주인가 2주 남았죠. 네? 벌써 도 텄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네? 뭐가 중요한지. 얘는 비견을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친구가 우선인 거고 주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옛날 속담인가? 속담으로 한마디를 딱 던진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누구야? 이런 무진일주인 거예요. 사람을 얼마만큼 나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좋게 살아가느냐가 이 무진일주의 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임진일주는요. 임진일주는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임진일주 그러면은 수에서 수, 목, 화, 토 세 칸 같네?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같네? 그럼 뭐야? 관성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관성을 딱 깔고 있다라는 거는. 명예죠. 예? 안 들려. 명예죠. 그렇지. 명예를 가지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명예, 또 권력 이런 거를 가지면 좋다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말로는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무진일주가 이런 거를 안 갖고 뭐 돈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럼 뭐가 올까요? 저번 수업에 했었는데, 자, 관이라는 거는
관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잘 썼을 때와 못 썼을 때가 있겠죠. 관을 잘 쓰면 뭐가 된다? 관을 잘 쓰면 명예가 주어지는 거고요. 관을 못 쓰면 그럼 아파요. 아파요. 네, 내가. 그죠? 네. 관을 못 쓰면은 관은 나를 쳐버린다며. 그죠? 그러면 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좋을까요? 인성으로 공부를 잘하. 네, 당연히 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관만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몸을 치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럼 안 죽으려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이 인성을 통해서 나한테 이롭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인성을 통해서 나한테 이롭게 올 수 있는 거는 요 관성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관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는 뭐다? 요 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인성을 잘 쓰는 방법 세 가지 뭐라 그랬죠? 1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종교생활. 종교생활. 인성이 종교예요. 세 번째는 부모, 어머니 잘못이면. 그럼 엄마 할 때 잘해야지. 예? 나는 우리 엄마 싫어! 이러면은 얘는 벌써 끝난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엄마를 좋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책이라도 비고 자라. 네? 책이라도 비고 자라. 왜? 영남대장님이 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존재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통관될 수 있는 게 이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치? 오늘이 신문 날이잖아. 그러면 오늘도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그래, 뜬금없는 일 벌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화합하려고 그럴까요? 전부 다 치고받고 싸우고 싶고 냉철해질까요? 오늘 같은 날은. 네? 그래, 오늘은 소통이 안 되는 날이에요. 네? 지잘났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하늘에 만약에 을유가 이렇게 있는 날이 있고 신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을까요? 느낌이 오나요? 오늘은 신묘 날이라며. 그러면 오늘의 사람들의 이 정신머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현실적인 거라며. 신금이 까칠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잖아.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적인 날이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네? 양보가 될까요? 네, 양보가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양보가 되는 날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위아래가 전부 반대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날은 어떨까요? 신유, 을류라는 기운일 때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이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요 을날은요, 남들 눈에 내가 부드러운 남자라고, 부드러운 여자라고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나 연약한 나무야, 나 그 향기 나는 나무야, 이러고 지금 입고 있잖아.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까칠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날카롭고 까칠해 보여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실속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느낌이 오나요? 네. 자, 만약에 내가 신유 신유 경자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정관을 하늘에 띄운 거고요. 평관을 밑에다가 지지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평관을.
이 사람을 한번 통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위에는 정관을 띄워놨고요. 밑에는 평관을 띄워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정직하고 좀 이렇게 해바른 사람 좀 보이지만 네. 실제로 보면 좀 까칠하고 자, 좀 싸가지가 없어. 제가 통변을 해볼게요. 위에다가 정관을 씌워놨다는 건요. 진짜 우리 기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그 직장이 계약직이에요?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에요?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를 딱 쳐다봤더니 그 밑에를 쳐다봤더니 평관이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건 뭔 말이에요? 위에서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인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일이 굉장히 빡센 회사라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서는 평관 호랑이 되잖아. 내가 죽기 살기로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남들한테는 나 정관이지롱 그래가지고 막 나 삼성 다녀, 나 LG 다녀 이렇게 막 남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관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서 개처럼 일을 하는 거야. 짐승처럼 막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목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야. 그러면 거꾸로 된 거야 이번에는. 위에가 평관이고요. 밑에가 정관이야. 자 이거를 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반대처럼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거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겉보기에는 쟤 진짜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하늘은 뭐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나 이렇게 빡센 데서 살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지지라는 거는 내가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먼저 날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날부터. 날. 자 갑이라는 일주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다 대입해도 돼요. 갑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갑이라는 비견을 만난 거야. 그죠?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플러스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을 만난 거예요. 자 비견을 만나니까 어때요? 같은 거를 만난 거죠. 그러면은 비슷한 놈을 만난 거고 어깨를 견줄 만한 놈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뭘까요? 서로 나눠서 그래.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고요. 너와 나. 그래서 친구들 간의 전화 통화도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만남도 가장 많아지는 거고요. 비견이 많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내 주관이나 이런 게 또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 사는 날이 어느 날 물건을 제일 많이 사든가요? 물건.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는 거. 재성날 많이 산다 그랬죠? 제압한다 그랬잖아. 재성은 제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재성날 제일 많이 사요. 근데 비견날은 살까요 안 살까요? 비견날도 사요. 마음이 동한 거거든. 그래서 갖고 싶거든. 그래서 비견날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뭔가 갖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거 함께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제일 많아지는 게 비견이에요. 자 비견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수학도 그렇지만 바둑도 그렇지만 뭐 장기도 그렇지만 무조건 다음 거를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극하는 거부터 봐야 돼요. 얘가 극하는 건 뭐다? 재성을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을 극하는 날이라는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놀고는 싶은데 놀았어. 근데 뭐는 나가? 그렇지. 그래서 돈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비견이 올 수도 있고 밑에서
비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밑에서 갑인데 인이 왔을 때하고 묘가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하고 이게 비견이 왔을 때하고 이렇게 비견이 왔을 때하고 차이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느 게 더 자기 주관이 더 강해질까요? 밑으로 내려. 밑에 놈이 내 주관이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뿌리를